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인데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1살 연상인 직장인이에요. 지금은 예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대기업을 준비 중인데요. 예비 남편이랑은 만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예비 남편이 무직 상태인데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하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도 취직 준비하느라 수익이 아예 없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주식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 정도는 벌어들이고 있었기에 미래가 걱정되진 않았어요. 예비 남편도 취직 상태가 신경이 쓰였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시지 않을까? 만약에 대기업 취직이 안 되면 조금씩 하고 있던 주식 공부를 아예 제대로 시작해서 큰 돈 벌어볼게. 당신도 불안한 거 알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예비 남편이 이런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해준 게 아니었어요. 취직 준비에 주식 공부까지 한꺼번에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예비 남편은 이미 대기업에 2차 합격까지 해서 3차 면접까지 본 상태였어요. 3차 면접 때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며 합격할 것 같다는 말도 했었죠. 전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하고 있는 예비 남편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기에 결혼 생각을 굽히진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비 시부모님이었죠. 그동안 예비 남편이 예비 시부모와 독립한 채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예비 시부모님은 서울에서 먼 지역에서 사셔서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갈 때가 오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만날 시집살이 당한 걸 하소연하며 고민을 털어놨었기 때문인데요. 친구들 대부분이 시어머니께 시달리고 있는지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은진아, 너는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 어떤 분들인지 꼭 확인하고 결혼해라. 결혼 잘못했다가 나처럼 되니까. 나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 제가 결혼한다고 말하니 진심으로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갈 때 이런 느낌이 들면 파혼해라.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점들을 살펴라. 많은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점점 저희 예비 시모도 그러면 어쩌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을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셔?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두 성격이 궁금해서 그런데 얘기해 줄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설명해 줬는데요. 다행히도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고민은 왜 해? 우리 집 식구들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아빠도 온화하고 착하시지만 엄마는 더 천사 같고 마도 테레사 같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당연히 남편이 본인 가족이고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예비 시댁으로 가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보고는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서 선물 세트를 사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몸만 와도 되는데. 오늘 고생 많았다.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라. 네가 잡채 좋아한다고 하길래 잡채도 해놨다. 그리고 저한테 근사하게 한 상 차려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밥도 잘 못 먹고 있으니까 예비 시모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셨어요. 입맛에 안 맞아? 긴장돼서 안 들어가는 거면 억지로 안 먹어도 된다. 간장게장같이 해먹기 힘들고 사먹기 주저되는 것들은 싸줄게. 가져가라. 이러면서 진짜로 반찬통에 간장게장 같은 음식들을 막 싸주시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긴장이 풀려서 밥 좀 먹고 이야기 좀 나누다가 결혼 허락을 받았는데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비 시모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무척이나 안쓰러워하며 이러셨어요.
아이고, 아가, 식당 일하느라 손 좀 봐라. 응? 아들한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다 들었다. 지금은 식당이 잘 돼서 직원들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손 보면 다 안다. 네가 옛날에 정말 고생한 거. 너는 결혼하면 집안일 하지 말고 우리 아들 시켜라. 응? 식당 일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올 거 아니야. 실제로 저는 아침 9시에 식당 문 열면 저녁 10시에 닫곤 했어요. 그만큼 돈을 잘 벌었지만 제 시간이 없었는데요. 결혼 후에 집안일 잘 안 한다고 예비 시모가 뭐라 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먼저 나서서 예비 남편에게 집안일 시키라고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날 바로 예비 시모가 제게 친근하게 다가와주며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딸, 내가 우리 며느리 딸이라고 불러도 됐지? 결혼했다고 시집살이 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친정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이제 딸도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라. 예비 시모께서만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예비 시부께서도 또 묵묵하게 이런 작별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다정해도 이런 식의 결혼해주는 여자가 어딨겠냐. 이게 다 우리 딸이 마음이 넓은 탓이지.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일해주셔서 이런 집안이면 시집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정집을 가서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예비 남편이 아직 취직 준비 중이라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결혼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게 아니라 예비 남편이 먼저 나서서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다달이 찍히는 통장 금액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비 사위가 취직 준비 중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대기업 2차 합격도 했고 모아놓은 돈이랑 꾸준히 통장에 찍히는 금액 보니까 우리 딸 시집 보내도 되겠네. 이 정도 능력 되는 예비 사위라면 대기업에 떨어지더라도 가정 잘 꾸릴 수 있을 것 같다. 친정 아버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셔서 화기애애하게 차 마시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 모두 다 허락을 받고 상견례 자리를 갖기로 했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양가 부모님과 맞는 날짜와 시간을 알아낸 다음 예비 남편과 함께 식당을 예약했어요. 결혼 준비는 우리가 이미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상견례 자리에서 논의할 건 별로 없었죠. 이미 식장, 예식 날짜, 시간은 다 정해졌고 신혼여행이나 살 곳도 저희가 알아서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드디어 상견례 날이 찾아왔어요. 예비 남편이랑 같이 예약한 식당으로 가자 양가 부모님이 먼저 자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 나누고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 뒤로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아닙니다. 따님이야말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재원이죠. 이런 말들이 오가며 어색한 기류가 흘렀는데요. 대화는 주로 예비 시부나 저희 엄마가 주도했어요. 자식들의 첫인상과 이 험난한 세상에서 두 사람이 만나 같이 살게 돼 다행이고 마음이 놓인다는 덕담 위주로 이야기는 흘러갔죠. 중간중간 자식 자랑도 빠지진 않았고요. 과하지 않은 수준의 자식 자랑을 주고받는 양가 부모님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구나. 우리 자식 자랑은 적당히 맺고 끊되 상대의 자랑에는 경청하고 적당한 리액션을 해주시는 예비 시부모님에게서 배울 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특히 예비 시모의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시모가 저희를 향해 이러셨거든요. 결혼은 언제 하려고? 얼른 우리 예비 며느리 집안으로 들여서 이뻐해주고 싶다. 예비 며느리를 위해서 반찬도 가득해줄 거고 집안일도 도와줄게. 손주도 낳으면 내가 다 봐줄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얼른 결혼하거라. 예비 시모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 긴장도 풀리고 친정 부모님도 말문이 트이셨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예비 남편이 듬직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해도
예비 시모께서 제 칭찬만 하니까 몸둘 바를 몰랐죠. 그러면서 예비 시모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내가 얼른 결혼하라고 한 이유가 다 있다. 자식들 중에 딸이 없어서 며느리가 들어오길 정말 손꼽아 기다렸거든. 예전부터 딸 갖고 싶어서 얼마나 혼난 줄 아니? 딸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 전부 다 며느리한테 해줄 생각이다. 예비 시모가 이러시니까 친정 부모님 얼굴에 절로 웃음꽃이 폈죠. 예비 시모께서도 처음 겪는 상황일 텐데 능숙하게 대화를 듣고 리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로 별일이 없어서 마음이 놓였는데요. 어렵지 않게 결혼식 이야기가 오가며 저희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앞두게 된 예비 부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 식구들이 모두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식당 밖으로 나와 제가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길을 마중 나가고 예비 남편은 시부모님을 마중 나갔을 때였어요. 친정엄마가 시부모님이 저 멀리 가시는 것을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예비 사돈 어르신들 만나보니까 너를 힘들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더라. 안 그래도 네가 시집살이 당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참 다행이야. 친정아빠도 친정엄마의 말에 동의하시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도 잘 끝났으니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하는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과의 결혼식 날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메이크업과 드레스 준비하고 식장으로 가 식순이 진행되는 내내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긴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혼식을 잘 해냈죠. 별 문제 없이 피로연에 들어서기 전에 한복으로 갈아입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예비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예비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하면서 결혼식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결혼식장 화장실 근처에서 예비 남편을 발견한 거예요. 화장실에 들렀다가 누군가를 만난 모양인데요. 제가 선뜻 예비 남편을 부르며 아는 척을 못한 게 어떤 여자가 예비 남편을 붙잡고 울고 있었거든요. 전 그걸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설마 예비 남편이 바람을 피웠나 싶어서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런데 그 여자가 뻔뻔하게 이러는 거예요. 오빠, 나 오빠 못 있겠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결혼하지 말고 나랑 다시 만나자. 결혼은 나랑 하기로 했잖아. 나 이번에 로또 1등 당첨 5번이나 됐어. 당첨금이 79억이라니까? 못 믿겠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오빠한테 보여주려고 서류까지 떼왔어. 이러면서 상간녀가 종이들을 내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재산 증빙 서류들을 보여준 것 같았죠. 예비 남편이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가짜로 조작한 거 아니야? 어떻게 로또 1등 당첨이 5번이나 될 수 있어? 사기친 거 아니야?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설마 사기일까 싶었어요. 간 큰 놈이 아니고서야 정부에서 관리하는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주변을 막 둘러보더니 귓속말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이렇게 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다가 나 돈 다 뺏기고 잡혀갈 수도 있어. 이런 소리만 들려서 알 수 없었지만 딱 봐도 사기를 친 것 같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그 말을 다 듣고도 상간녀랑 한참 동안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귓속말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한 건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얼른 꺼지라고 한 건진 알 수 없었는데요. 예비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까 지켜봤는데 상간녀를 향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얼른 가. 여친이 볼 수 있으니까 얼른 나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여길 찾아오면 어떡해. 이러다가 걸리면 나도 끝장난다니까. 남의 결혼식까지 찾아온 상간녀가 거기서 물러나겠어요? 끝까지 안 가려고 하면서 예비 남편에게 이런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이렇게 내보내는 게 어딨어. 파혼해. 이혼보다 나은 게 파혼이라잖아. 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상간녀가 이러니까 예비 남편이 어딘가를 향해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 멀리서 순찰하고 돌아온 경비원이 달려오니까 예비 남편이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이 사람이 제 결혼식 방해할 것 같으니까 빨리요. 경찰 부르기 전에 해결해 주셔야 할 거예요. 예비 남편이 저를 배신할 생각이면 이 정도로 단호하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슬슬 예비 남편의 의중을 떠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비 남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둘러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사람 같아. 갑자기 나한테 길을 물어보더니 물건 좀 사달라고 하잖아. 잡상인인 것 같아서 내쫓아달라고 했어.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자기야, 얼른 와. 집안 어르신들 기다리시겠다. 예비 남편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했죠. 그 와중에 친정이랑 예비 시댁 식구들까지 나와서 왜 여기 있냐고 한마디 하시는데 어쩌겠어요. 일단 다시 피로연 자리로 들어가 결혼식을 마쳤는데요. 결혼식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예비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집안 어르신들이 전부 다 떠난 후에 예비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죠. 아까 그 여자 누구야? 화장실 앞에서 당신 붙잡고 울고 있던데?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야? 설마 나 몰래 만나던 여자는 아니지? 거짓말한 거 용서해 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그 여자가 진짜로 누구였냐고 물어봤는데요. 예비 남편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굴더라고요. 잡상인이었다니까 글쎄.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 말은 믿어줘야지. 안 그래? 예비 남편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어요. 이런 대화가 자꾸만 길어지자 예비 남편도 지쳤는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게 내가 못 믿어오면 신혼여행 가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러 가자. 안 그래도 곧 있으면 대기업 발표 나는 날인데 결과 보고 혼인신고도 하게 해. 그때 저희 부부는 신혼집으로 이사가기는커녕 신혼여행도 못 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예비 남편은 회사도 안 다니니까 편하게 나와서 절 기다리고 저는 직원들한테 식당을 맡겨놓고 나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핸드폰을 보고 있길래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죠. 대기업 합격 결과 나왔어? 합격했지? 표정이 왜 그래? 설마 불합격한 거야? 떨어졌어도 걱정하지 마. 대기업 떨어지면 당신 주식 공부하기로 했잖아. 당신이 주식을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일단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자. 천천히 걸어가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데 갑자기 예비 남편이 걷다가 멈칫하더니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핸드폰을 보는데 예비 남편이 키가 저보다 훨씬 크고 햇볕이 강렬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못 보게 휙 몸을 돌리는 게 보여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보란 듯이 남편 쪽으로 팔을 뻗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안 보여줘?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얘기를 해주거나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핸드폰 보는 게 그렇게 싫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제 팔을 피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게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떨어졌어. 당신은 왜 내 기분을 생각도 안 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말해달라고 해?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렸어. 제발 내 생각도 좀 해줘. 전 예비 남편이 불합격할 줄 몰랐어요. 예비 남편이라면 당연히 붙을 줄 알았기에 제가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재촉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손을 거두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막 물어봤었죠. 정말? 난 몰랐어. 당신이라면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미안해. 붙을 것 같다고 하더니 왜 떨어졌을까? 면접관들이 사람 볼 줄 모르네. 제가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 표정이 그 뒤로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던 대기업이었는데 합격을 코앞에 두고 떨어졌다는 사실에 좌절한 것 같았어요. 동사무소에 들어가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는데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전 예비 남편 눈치를 보며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막더니 이러더라고요. 혼인신고 미루자. 대기업에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랑 결혼할 수 없어. 면접 봤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는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으니까 일단 미루자. 아예 대기업에 합격한 다음 혼인신고하게. 이런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기업 공고가 달마다 뜨는 것도 아니고 취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요? 순간 울컥해서 예비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식 자리까지 다 가진 마당에 그 말은 파혼하자는 말 아니야? 이 뒤에 예비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비 남편이 그때부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예비 남편 키가 188이거든요. 그렇게 거대한 남자가 동사무소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보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예비 남편을 이렇게 달래봤는데요. 아니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울지 말라고. 일단 진정해봐. 불합격해서 속상한 마음 다 이해하니까 눈물 좀 그쳐. 황급히 가방에 든 휴지까지 쥐어줬는데 예비 남편이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결국 혼인신고도 못하고 동사무소 바깥으로 나왔죠. 그 근처 벤치에 앉아 예비 남편이 한참 동안 우는 걸 지켜봤는데요. 늘 자신감 넘치고 도전적이던 사람이었는데 제 앞에서 한풀 꺾인 모습을 처음 봐서 안쓰러웠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게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걱정 안 했는데 예비 남편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전 그런 예비 남편 어깨를 토닥이며 옆에 있어주는데 그 와중에 식당 직원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식당 직원이 이런 말을 해주는 거 있죠? 아유, 사장님. 진상 손님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저희가 경찰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지금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고 물어봐도 와서 직접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사람들 목소리가 시끌시끌한 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말을 하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가봐도 돼. 나도 지금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일단 집으로 가서 마음 좀 추스리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마음 같아선 예비 남편 곁에 계속 있어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따가 얘기하자고 하고 일단 급하게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식당에 갔더니 저희 직원이 이런 식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성년자 손님들이 왔는데 저희 직원들이 민증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워낙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고 시간대가 해가 중천이 떠있는 대낮이었어요. 솔직히 미성년자 손님들이 이 시간에 와서 술 시키고 진상 부릴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직원 말을 듣고 미성년자 손님들 얼굴을 봤는데 제가 봐도 엄청나게 사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미성년자 손님들이 저희한테 이런 공갈을 쳐대고 있었어요. 저희 미성년자라서 음식값 못 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희들한테 돈 주시면 신고 안 할게요. 그런데 돈 안 주고 내쫓으려고 하면 경찰 부르거나 신고해서 영업정지 시킬 거예요. 술이랑 음식을 잔뜩 시켜놓은 다음에 이러니까 황당했죠. 이런 이유로 식당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는데요. 일단 그 진상 손님들을 급하게 처리하느라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 해결한 뒤에 핸드폰을 보니까 예비 신모께 전화가 온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예비 신모께 다시 전화를 거니 예비 신모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대기업 합격한 거 알고 있지?
예단비 추가로 3억 입금해라. 이래야 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잖니? 예비 남편이 대기업을 합격했다고? 제 앞에서는 불합격했다고 엉엉 울던 놈 아니었나요? 그런데 예비 시모한테는 대기업을 합격했다고 말한 거예요. 게다가 예비 남편이 옆에서 격분하면서 이러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었어요. 아씨, 그걸 왜 말해?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내가 제 앞에서 불합격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질질 짜고 왔는데 뭐하는 짓거리야. 대기업 불합격했으니까 혼자서 취직 준비하겠다는 핑계 대가며 헤어지려고 했는데 아 진짜 짜증나게. 돈 많은 며느리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다 망쳤어. 이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게 우리 자기 여보하던 양반이 저한테 제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니. 게다가 예비 시모는 이보다 더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 돈 많은 여자도 일단 잡아놓고 얘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얘가 돈을 줄 거 아니니. 얘 때문에 결혼 비용이 얼마나 깨진지 알아? 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차피 파혼할 거 결혼식은 왜 올렸어? 아유,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는 신중하게 고르라고 했지. 식당 일로 돈 좀 만진다고 냉큼 결혼 생각할 때부터 알아봤다. 아니 이것들 둘 다 미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놓고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걸까요? 제가 결국 그 말을 듣고 폭발한 채로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은 제 돈 뜯어내려고 했던 거고 당신은 대기업 합격해놓고 불합격했다고 거짓말하면서 혼인신고 미뤄뒀던 거야? 어쩐지 결혼식 날 이상하더라. 피로연 시작할 때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다 봤어. 나한테는 그 여자 잡상인이라고 했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나 몰래 만나던 사이지? 제가 이러니까 예비 시모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전화통화해서 뭐하니? 안 그래도 너한테 할 말도 있고 교육시킬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만나서 얘기하게. 예비 시모가 뻔뻔하게 저보고 예비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겁을 먹고 피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바로 호통치듯이 말했죠. 그래요. 언제 가면 돼요? 지금 오라고요? 제가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시댁 가서 삼자 되면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비 시모는 요즘 자동으로 통화 녹음되는 것도 모르나 봐요. 저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끝내 이런 말까지 하셨거든요. 야, 내가 며느리 너를 무서워할 것 같냐? 지금 당장 와라. 내가 네 홍군형을 제대로 내줄 테니까. 귀하게 커서 그런지 아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예비 시모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하셨지만 그것까진 차마 못 적겠더라고요.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이런 말로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자동으로 녹음되는 거 아시죠? 저 공갈죄로 고소할 때 증거로 제출하면 어머님만 손해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뻔뻔하게 구는 예비 시모랑 예비 남편을 보니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 이번에 로또 1등 당첨이 5번이나 됐어. 당첨금이 79억이라니까. 못 믿겠지? 이 뒤에 사기친 것 같은 뉘앙스로 귓속말을 하던 것까지.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렇지 로또 1등이 5번이나 당첨될 수 있겠어요? 무조건 이건 조작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로또 조작과 관련된 기사는 없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제 예상대로 로또 조작을 의심하는 최근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기사 맨 밑에 전화나 이메일이 적혀 있어서 연락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바로 예비 시댁으로 갔겠어요? 예비 시모께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어머님, 저 지금 식당에 급한 일 생겨서 나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일 수습되는 대로 연락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러고 예비 시모가 하듯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바로 로또 조작과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돌렸는데요. 물론 전부 다 전화를 받거나 제 메일에 답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기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를 받아주더라고요. 그 기자에게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기자님이 로또 조작 관련 기사를 쓰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곧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로또 1등을 5번이나 당첨됐대요. 그 상간녀가 로또 조작이랑 연관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정보 넘겨주시면 제가 그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자가 솔깃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고민해 보시더니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내일 오전 11시 저희 신문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자님께 좋다고 말씀드리고 내일을 손꼽아 기다렸죠. 내일이 되자마자 기자님이 알려주신 신문사 근처 카페로 달려갔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기자님이 오셔서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로또 조작과 관련된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심층 취재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가 엄청 많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시면서 기자님이 서류 가방 안에서 막 자료를 꺼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로도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당첨금을 버젓이 타먹을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 바로 체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서 직접 증거들을 보니 상간녀가 붙잡히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 기자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로또 조작 의혹은 매년마다 있어 왔거든요. 정부 측에서 이번에도 조작 의혹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펼쳐서 일이 흐지부지 된 거예요. 범죄자들만 살판나서 국민들 세금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죠. 예비 남편의 상간녀로 추정되는 그 여자만 로또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대요. 로또 기계를 조작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있었고 그 단체에 돈을 주면 로또 조작을 해주는 거였나 봐요. 한 사람만 로또 1등을 하면 의심받으니까 당첨금을 나눠받는 조건으로 번호를 알려주는 거래를 했나 보죠. 기자 말로는 예비 남편의 상간녀가 그 범죄 조직한테 당한 거라고 해요. 경찰도 그 조직을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니까 일명 꼬리 자르기를 시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미 그 범죄 조직에서 저지른 걸 여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예비 남편의 상간녀를 취재하려고 했는데 만남을 거절당했대요. 상간녀 집이랑 회사를 찾아가는데도 이사를 가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듣고 나니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 기자에게 이런 제안을 해봤어요. 기자님, 그럼 상간녀 넘겨드릴 테니까 상간녀가 저지른 짓에 대한 증거를 저 주시는 건 어때요? 다른 기자님도 부르셔도 됩니다. 제가 주소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제발 기자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야 제가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기자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어차피 몇 분 뒤면 보도되는 증거들이라서 선생님한테 줘도 상관없는 것들인데 오히려 잘 됐네요. 드릴 수는 있는데 상간녀라는 그분은 어떻게 넘겨주실 건가요? 상간녀를 기자님께 넘겨줄 방법은 생각해보지 못해서 머리를 굴렸죠. 일단 기자님의 질문에 제가 도리어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 전에 물어볼 게 있는데 로또 조작에 관한 건 이미 보도된 것들인데 왜 상간녀를 끝까지 취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설마 또 다른 범죄 행각이 드러난 건가요? 전 그때까지 상간녀가 그렇게까지 큰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기자님이 의외의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상간녀라는 그분이 그 범죄 조직과 가장 밀접해 있는 인물이라 꼭 필요하거든요. 상간녀라는 그분 넘겨주실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전 지금 근무하러 가야 해서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자님이랑 헤어진 뒤에 어떻게 해야 상간녀 그것을 넘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핸드폰을 봤는데 이게 웬걸? 예비시댁에 상간녀가 있더라고요. 예비시모가 정신이 나갔는지 버젓이 그 상간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결혼식장에서 본 그 여자가 맞았어요. 예비시모가 도대체 무슨 문자를 보냈길래 그런 사진이 왔냐고요? 예비시모가 문자로 이러더라고요. 예단비 3억 안 가져오면 파혼시키고 이 여자랑 결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파혼하기 싫으면 3억 챙기고 오던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미 일하러 사무실로 올라간 기자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기자님, 저 지금 상간녀 있는 곳으로 갈 거니까 취재하러 오세요. 예비 시댁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운이 좋게도 기자님이 시간이 나셔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전화를 끊자마자 기자님께 문자로 예비 시댁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전 기자한테 받은 증거들을 들고 예비 시댁으로 갔는데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예비 시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더니 예비 시모가 다짜고짜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예, 너 잘 왔다. 네가 3억 가지고 왔다고 해도 파혼이다. 우리 아들이 어마어마한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거든. 내가 다 확인해 봤는데 아니 글쎄 1등 당첨을 무려 5번이나 해서 79억이나 탔다고 하더라. 너는 3억도 없으면서 여기 들어오려고 했니? 예, 결혼했다고 우리 집 식구 되는 거 아니다. 아직 혼인신고 안 했잖니?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누굴 호구로 보나? 내가 뭐 네 아들 달라고 사정하러 온 줄 알았어? 고작 대기업 합격했다고? 누가 보면 대기업 합격이 아니라 재벌 합격된 줄 알겠네. 아줌마, 결혼 엎읍시다. 그냥 저 범죄자랑 결혼시키세요. 예비 시모가 이때 발끈하며 뭐? 범죄자? 이러길래 예비 시모 밀어내고 예비 시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상간녀는 물론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부까지 다 있더라고요. 마침 예비 시모도 제 뒤따라와서는 막 성질을 내길래 그 넷한테 기자한테서 받은 서류를 뿌려줬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예비 남편에게 한마디 해줬죠. 네가 결혼할 이 여자 범죄자야. 곧 깜빵 간다고. 너도 알고 있었지? 이미 까발려줬으니까 믿겨지지 않으면 이 서류들 보든가. 이것들 전부 다 기자님한테 받은 거거든? 지금 이 여자와 관련된 기사도 떴을걸? 내가 이 증거들과 정보를 어떻게 받아왔는지 알아? 상간녀, 이거 넘겨주는 조건으로 받은 거야. 상간녀 요거사, 이제 곧 기자님들 올 거야. 너 취재해야 하니까 여기 딱 있어야 한다. 상간녀가 이 말 듣고 도망가려고 해서 제가 현관문을 막아섰어요.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랑 이야기하던 기자가 다른 기자들도 끌고 온 거예요. 예비시댁 식구들이 인터폰을 보고 놀라서 벙쪄 있는 사이 제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몰려와서 상간녀를 취재해댔는데요. 기자들이 대충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시안 씨, 로또 조작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에 해당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결국 상간녀가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은 채 전부 다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저 조작한 적 없어요. 로또 기계는 조작할 수 없고 로또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어서 손댈 수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상간녀는 어떻게 로또 1등이 5번이나 당첨됐다는 걸까요? 이 뒤에 상간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아는 오빠가 로또 기계 조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길래 저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로또 기계 조작하려고 시도만 한 거지 실제로 한 적은 없어요. 사람들한텐 로또 기계 조작해서 로또 번호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짓말만 했어요. 그리고 돈을 뜯어낸 다음에 아무 번호나 줘버리고 잠정만 한 것뿐인데 로또 조작이라뇨. 상간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부에서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상간녀가 로또 기계를 조작한 것도 아닌데 79억은 어떻게 벌었을까 싶어서 상간녀에게 바로 물어봤죠.
그럼 당신이 결혼식 날 보여준 그 서류들은 뭔데요? 그 서류 보고 남편이 저랑 파혼하고 그쪽이랑 결혼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저는 상간녀가 더 대단한 방법으로 예비 남편을 속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간녀가 제 말을 듣고 바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거 그냥 2억 정도의 자가랑 외제차 한 대였는데? 당신이 말해봐. 나 2억 정도 자가랑 외제차 한 대만 보여줬잖아. 그 돈도 로또 조작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척 연기하면서 사람들 속여서 얻어낸 돈으로 산 거예요. 79억은 있지도 않다고요. 상간녀 말을 들어보니 더 황당하더라고요. 이 미련한 놈이 집 하나랑 외제차만 보고 79억이 있다는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인과관계가 전부 다 정리되자마자 바로 예비 남편을 향해 일침을 날려버렸죠. 집 하나랑 외제차만 보고 79억이 있다는 말을 믿어버린 거야? 너도 참 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건데? 양심이 있으면 바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하는데 예비 남편이라는 놈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쓴소리를 뱉어버렸습니다.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창피하니까 파혼하자. 이 여자가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결혼하든가 알아서 해. 이러고 예비 시댁을 나와버렸는데요. 결국 그 상간녀는 잡혀가서 감방에 들어갔고 저는 예비 남편이랑 파혼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서 제 복수가 끝날게요. 전 대기업 다니는 이전 예비 남편 엿먹으라고 대기업 인사팀에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다 말해버렸어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허영우 지원자가 합격한 회사인가요? 허영우 지원자 조심하세요. 79억 번다는 상간녀 말에 넘어가서 본처 버렸거든요. 그냥 평범한 재벌 부자도 아니고 로또 조작 가능하다는 말로 사람들 사기쳐서 돈 버는 여자였더라고요. 그리고 사기꾼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기꾼 감방 갔어요. 당연히 이 전화를 받은 인사팀 직원은 너무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해고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이랬더니 며칠 뒤에 저희 집 초인종이 불이 나게 울렸죠. 인터폰을 보니까 제 예상대로 전 예비 남편이랑 전 예비 시모가 제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현관문을 빼꼼 열어서 쳐다보고 있으니 이전 예비 남편이 이런 말을 해댔는데요. 당신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고 왕따 시키더라. 게다가 일까지 잘 안 주길래 알아봤더니 시연이한테 당한 피해자가 회사 사람들 가족 중에 있었대. 그 뒤로 온갖 소문에 휘말리고 회사 사람들이 나만 보면 트집 잡고 뭐라고 해서 그만뒀어. 이전 예비 남편이 말한 시연이라는 사람은 앞서 말했다시피 상간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웃으면서 이랬죠. 아무리 사람 소문이 개떡 같아도 일은 시켜줄 텐데 당신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그랬겠어. 그거 당신이 인생 잘못 산 것도 있는 거야. 아이고 본처 버리고 상간녀한테 쪼르르 간 놈이 뭐 회사에서 하는 걸 보면 뻔하지. 이참에 회사 그만뒀다니 다행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대기업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갈 테니까 아주 잘했어. 제가 이러니까 이전 예비 시모가 넙죽 절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당하고도 사리 분별이 안 되는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며느라, 제발 내 아들이랑 다시 만나줘라. 며느리 너만큼 자기 일 잘하고 사업 성공시킨 여자가 없더라. 아무리 그래도 네가 한때는 좋아했던 남자고 그 남자가 너 때문에 대기업에 잘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버리지 마라. 제발 우리 아들 용서해주고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빌길래 큰 소리로 웃어주고 말았어요. 아유, 돈 밝히는 놈들 답더라고요. 끝까지 돈 거리는 걸 보아하니 제가 돈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예비 남편과 이전 예비 시모가 저지른 짓을 적나라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을 잘 버니까 착한 시모인 척 연기하면서 결혼시키려고 했으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더 돈 많은 년 등장하니까 저 배신하고 그쪽 편 붙은 거잖아요. 이제 정신 차리고 죗값 제대로 받으세요. 그쪽 아들 평생 결혼시킬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너도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하지 마. 다른 돈 많은 거 붙잡아서 결혼했다는 소식 들으면 바로 그 여자한테 네 정체 까발려줄 테니까. 네가 본처 버리고 범죄자랑 바람 폈다고 하면 바로 파혼하자고 할걸? 이 말을 내뱉은 순간 이전 예비 남편이 제발 봐달라고 현관문 안쪽으로 팔을 뻗더라고요. 제 팔을 붙잡고 난리를 치길래 바로 뿌리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예비 시모랑 이전 예비 남편한테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그쪽 집안과 엮일 일 없을 거니까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전 예비 남편이랑 이전 예비 시모를 밀어낸 다음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전 예비 시모랑 이전 예비 남편이 힘으로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이번엔 이전 예비 시모가 제 다리에 달라붙어서는 막 이러기 시작했죠. 며느라, 내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니까 한 번만 봐주라. 허영 이 자식, 얼른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 얼른! 이전 예비 시모가 이러니까 이전 예비 남편이 바로 넙죽 엎드려서 싹싹 빌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이전 예비 시모랑 이전 예비 남편 나가라고 발로 밀어댔죠. 쓰레기 차듯이 훅훅 차버리니까 아픈 건지 지들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전 예비 시모랑 이전 예비 남편 손절하고 혼자서 잘 살고 있어요. 이전 예비 시댁에 제대로 한 방 먹이고 갈라선 후로 얻은 교훈이 있는데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항상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 후로 식당 일에만 집중하며 사업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다른 지점도 낼 수 있게 됐죠. 다른 지점을 내면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난지 아시나요? 이전 예비 남편이랑 파혼한 게 액땜이 됐는지 진상 손님도 줄고 지점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결혼은 잠시 미뤄두고 한동안 사업만 생각해 보려고요. 독한 마음으로 일에 집중하다 보니 돈도 술술 벌리고 이전 예비 시댁 식구들에 대한 생각도 덜하게 됐거든요. 이제는 이전 예비 시댁들한테 어떠한 감정도 들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들이니 제 행복만 생각하며 친정 부모님 용돈이나 두둑하게 챙겨드릴 생각이네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전 시댁 식구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랄게요.